나는 아직도 그날 밤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올라오던 눅눅한 흙냄새, 그리고 창문을 닫았는데도 스며들던 썩은 물 같은 냄새. 그때는 그게 단순히 비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믿는 게 훨씬 편했으니까. 내 이름은 김도연, 38, 전라도 정읍에서 개인 택시를 모는 사람이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고 밤 운전에도 익숙하다. 아니, 오히려 낮보다 밤이 더 편했다. 사람도 덜 붐비고 도로도 한산하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좋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믿지 못한다. 한 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0시쯤 차를 몰고 나왔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저녁이 되자 그쳤고 도로는 반쯤 말라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런 날은 손님이 늦게까지 끊이지 않는다.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다. 술 취한 손님,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 편의점 앞에서 손을 흔드는 학생들, 늘 보던 풍경이었다. 문제는 새벽 1시 20분쯤이었다. 정읍 외곽, 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위였다. 그 시간대에는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서 있고 길 옆은 논 아니면 산뿐이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이 시간에 저런 곳에서 손님을 태우는 건 내키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손을 들지 않았다. 보통 택시를 잡으려면 손을 흔들거나 최소한 차를 향해 몸을 돌리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정면을 바라본 채. 나는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백미러를 봤다.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내 차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닌데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 그 순간 이유도 없이 속도를 줄였다. 미친 짓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결국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비 냄새보다 훨씬 짙은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젖은 옷 냄새. 아니, 오래 방치된 옷에서 나는 냄새였다. 여자였다. 20살 후반쯤 아니면 30 초반. 어깨 아래까지 내려온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어디 가세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부면 쪽이요. 고부면, 더 외진 곳이다. 논과 오래된 집들, 그리고 폐가가 많은 지역. 주소 아세요? 가면 알아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택시 기사라면 안다. 가면 안다는 손님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한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와이퍼가 느리게 움직이며 앞유리를 쓸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보지 않고 창밖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있었다. 나는 괜히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다. 이상하게 소리가 거슬렸다. 대신 말을 걸어봤다. 이 시간에 그쪽 가시는 분은 잘 없는데요. 대답이 없었다. 집이 그쪽이세요? 잠깐의 침묵. 네. 짧았다. 더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때부터였다. 냄새가 더 짙어진 건 처음에는 단순히 젖은 옷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달라졌다. 썩은 물, 아니 오래된 우물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았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바깥 공기가 더 낫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사이드 미러에 뭔가가 계속 보였다. 처음엔 빗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형상이 왜곡된 거겠지. 하지만 그건 사람처럼 보였다. 뒤에 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는 차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미러에 어렴풋한 형체가 비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미러를 봤다. 여전히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님, 혼자 타신 거 맞죠? 내가 물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이상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정확히 나를 꿰뚫고 있는 느낌. 왜요? 아니, 그냥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뒤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뒤에.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다. 이번에는 형체가 더 또렷했다. 사람이었다. 분명히. 나는 급하게 차를 세웠다. 브레이크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상하네. 다시 앞을 봤다.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이, 언제 몸을 기울였는지도 모르게 내 쪽으로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계속 가요.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차를 움직였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 건. 차를 다시 움직였지만 발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엑셀을 밟는 감각이 어딘가 둔했다. 마치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운전하는 기분이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앞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나를 향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나를 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도로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의식이 옆으로 쏠렸다. 그때 라디오가 혼자 켜졌다. 지직, 지지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잡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놀라서 곧바로 전원을 껐다. 이상하네.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차는 점점 더 외진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가로등은 거의 사라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에만 의지해 길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옆은 완전히 어둠 뿐이었다. 논인지 물인지 빈 땅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길이 낯설지 않았다.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길이었다. 고부면 쪽 오래된 마을로 이어지는 방향. 하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기억과 지금의 풍경이 미묘하게 맞지 않았다. 이 길 맞나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속 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보통이라면 맞아요라든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라고 말했을 텐데 그녀는 그저 계속 가라고만 했다. 나는 그대로 따랐다.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다. 처음은 냄새였다. 창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였는데도 그 썩은 물 냄새가 더 짙어졌다. 이제는 확실히 비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 얼굴을 들이민 듯한 냄새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냄새 안 나세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원래 그래요. 그 한마디였다. 원래 그렇다고?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쿵! 차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트렁크 안쪽에서 누군가가 두드린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들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가요. 또 그 말이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차를 멈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다. 그때 백미러를 다시 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다.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까처럼 흐릿한 형체가 아니었다. 분명한 윤곽,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직접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미러를 봤다. 여전히 있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손에 땀이 배어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때 뒷좌석에 그것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였다. 그 눈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와 똑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거 뭐예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누구예요, 이거? 여자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웃음. 늦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뒤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쿵, 쿵, 쿵.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려는 것 같은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도 발도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완전히 굳어 있었다. 왜 안 움직여? 숨이 점점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자가 말했다. 내리지 마요.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뒤에서 쿵, 쿵, 쿵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끼 트렁크가 안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냄새가 더 짙어졌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썩은 물, 썩은 고기, 오래된 흙, 모든 것이 뒤섞인 냄새였다. 그리고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철컥! 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정적.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앞을 봤다. 여자가 사라져 있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 바로 뒤 내 어깨 뒤쪽에서였다. 봤죠? 낮고 갈라진 목소리. 분명 그 여자 목소리였지만 훨씬 더 깊고 더 가까웠다. 이제 같이 가야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문이 동시에 잠겼다. 철컥!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손님을 태운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차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철컥 소리가 그 순간에는 숨통을 조여오는 듯하게 느껴졌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고 몇 번이고 당겼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거 왜 이래? 손이 떨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공기가 아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으로 썩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다시 들렸다. 바로 뒤에서.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돌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보면 안 되는 걸 직감할수록 그쪽을 더 의식하게 된다. 나는 정면을 바라본 채 백미러를 희끗끗 확인했다. 그리고 후회했다.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이. 뒷좌석 중앙이 아니라 바로 내 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내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는 자세였다. 축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 조금 전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었다. 피부가 이상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군데군데 하얗게 불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왜 이러는 거야? 겨우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그때 봤잖아요. 뒤에서 속삭였다. 귓가에 닿을 듯한 거리였다. 나를 봤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거짓말이었다. 나는 분명히 봤다. 도로 한가운데 손도 들지 않고 서 있던 그 여자. 그때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 그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봤으면 데려가야죠. 그 말과 함께 내 오른쪽 어깨 위로 차가운 것이 얹혔다. 손이었다. 사람의 손. 하지만 온기가 없었다. 살이라기보다 젖은 천처럼 축축했고 무게감도 이상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못 갔는데. 그 말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고부면, 그 방향, 그 길, 그리고 몇 년 전 들었던 이야기. 비 오는 날 실종된 여자. 택시를 잡으려다 사라졌고 결국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건.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그때 말을 끝내지 못했다. 뒤에서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제 알겠네. 그 웃음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확인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럼 더 가야죠. 그녀의 손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핸들 위로 올라왔다.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그 손이 내 손 위에 겹쳐졌다. 같이 가요? 나는 저항하려 했다. 손을 빼려고 힘을 줬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만해, 그만해. 입으로만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이젠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이었다. 풀들이 도로 위로 올라와 있었고 타이어 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헤드라이트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소리쳤다. 어디 가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거기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차가 멈췄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앞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오래된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검게 변해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삐걱거리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아니야. 여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아니, 한때 살았지만 지금은 무언가만 남아있는 곳. 내려요. 뒤에서 말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리라고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안 내려. 그 순간 목이 조여왔다. 보이지 않는 힘이 숨을 죄고 있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겹쳐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듯했다. 나 혼자 못 가니까. 숨이 가빠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처음 차를 세웠던 순간 그 선택을 후회했던 기억.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해야 했다. 나는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붕. 엔진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손이 핸들 위에서 흔들렸다. 안 돼.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집을 향해서가 아니라 옆으로 길을 벗어나며 풀과 흙이 튀어올랐다. 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대로 계속 밟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더 이상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소리였다. 그리고 쾅! 강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고요였다. 그 고요가 너무 깊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그리고 냄새가 없었다. 그 끔찍하던 썩은 물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 공기가 너무도 정상적이라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흐릿하던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졌다. 앞 유리는 산산이 깨져 있었고 에어백이 터지며 얼굴을 눌렀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핸들은 비틀어져 있었고 계기판의 불빛은 몇 번 깜빡이다가 이내 꺼졌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낮은 둔덕 같은 곳에 처박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봤다. 아팠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크게 부러진 곳은 없는 듯했다. 살아있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끝난 건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비어 있었다. 뒷좌석,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몇 초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단지 잠깐 멈춘 것뿐일까? 그때 톡!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움찔했다. 톡톡! 아주 약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더듬었다. 앞이 아니었다. 옆도 아니었다. 뒤였다. 트렁크 쪽.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끝났어. 끝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톡톡톡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와 마주칠 것 같은 느낌.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어보려 했다. 틱, 틱.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배터리가 나간 건지 엔진이 망가진 건지 차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고립,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여기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고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톡, 톡, 그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버티지 못했다. 결국 문을 열었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바닥은 질척였고 발이 조금씩 빠졌다.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어두웠다. 헤드라이트도 꺼져 있었고 달빛도 희미했다. 그저 윤곽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 뒤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트렁크. 그 앞에서 멈췄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열지 마. 어디선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 열면 끝이다. 너무도 선명해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때 도와주세요. 몸이 그대로 굳었다. 트렁크 안에서 들린 목소리였다. 분명히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자 목소리였다. 숨이 가쁘고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까 그건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발 숨을 못 쉬겠어요. 그 말은 너무나도 사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이거 아니야.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딸깍.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안을 들여다봤다. 뭐야? 그때 등 뒤로 스치는 감각.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차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아까 그 모습 그대로.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눈, 완전히 검은 눈, 흰자가 없었다. 왜 열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말라붙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마치 땅을 밟지 않는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다시 시작. 무슨 그 순간 붕. 차 엔진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시동이 꺼져 있던 차가 혼자 켜져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타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타. 그녀가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이미 탔잖아요. 그 말과 동시에 등 뒤에서 강하게 밀리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차 안으로. 쾅. 문이 닫혔다. 그리고 철컥. 다시 잠겼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조수석. 그녀가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번엔 끝까지 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 핸들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까의 사고로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그 길 위에 있었다.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공포라는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생각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몸은 오히려 너무 또렷했다. 손끝의 떨림,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감각, 목 안쪽이 바짝 마르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차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분명 시동을 걸지 않았는데 계기판은 살아있었고 엔진은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돌아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짙게. 썩은 물, 진흙, 오래된 나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린내. 나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냄새는 공기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이미 차 안에, 아니 내 안에 스며든 것처럼 느껴졌다. 왜 입에서 겨우 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나야?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그 움직임이 어딘가 어긋나 있어서 더 소름 끼쳤다. 봤잖아요. 그녀는 또 같은 말을 했다. 봤으면 끝까지 봐야죠. 그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끝까지 본다. 그 의미를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데려다주는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끝내는 일, 아니면 완성하는 일. 차는 다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까 내가 벗어나려고 했던 방향.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깊숙이. 길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타이어 아래 감각이 변해갔다. 아스팔트에서 흙으로, 흙에서 풀로, 그리고
거의 물처럼. 여기 길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쪽이에요. 그녀가 손을 들었다.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분분. 그런데 차는 그쪽으로 움직였.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때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지직, 지지직.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잡음이 아니라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낡은 뉴스 방송 같은 목소리였다. 정읍시 고부면 인근에서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난주 실종된 여성. 나는 손을 뻗어 라디오를 끄려 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직전에 멈췄다. 움직이지 않았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음성이 점점 또렷해졌다. 비 오는 밤 도로 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숨이 막혔다. 그러나 택시는 멈추지 않았고 그 말에서 무언가가 틀어졌다. 멈추지 않았다고? 나는 멈췄다. 나는 그 여자를 태웠다. 그런데 이후 여성은 그대로 사라졌으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에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라디오가 꺼졌다. 완전한 정적. 나는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날 안 태웠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당신, 그녀의 눈이 더 깊어졌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오늘. 하지만 기억이 흔들렸다. 비 오는 밤, 같은 길, 비슷한 시간, 그리고 멀리 서 있던 사람. 나는 그때 망설였었다. 그리고 그냥 가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나였어요. 그녀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래서 그녀가 조금 더 가까이 기울었다. 다시 태운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벌이었다. 그날 내가 하지 않았던 선택이 지금 다른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못 간 길. 차가 멈췄다. 나는 천천히 앞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넓은 웅덩이, 아니 작은 연못처럼 보였다. 표면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녀가 말했다. 끝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들어가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같이.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이번에는 움직였다. 힘껏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 안 가! 나는 소리쳤다. 차가 크게 흔들렸다. 엔진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왜? 그녀가 중얼거렸다. 왜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웅덩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옆으로 최대한 벗어나려고. 그 순간 물이 움직였다. 바람도 없는데 표면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손, 수십 개의 손. 검게 썩어가는 손들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차를 향해 뻗었다. 잡아!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차가 미끄러졌다. 타이어가 진흙에 빠졌다. 손들이 차체를 붙잡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미친 듯이 핸들을 돌렸다. 엑셀을 끝까지 밟아 빠져. 그 순간 쾅!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차가 튀어올랐다. 그리고 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대로 앞으로 질주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비명을 질렀다. 그건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계속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달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속도계를 볼 여유도 없었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멈추지 않으려고 핸들을 붙잡은 채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걸 느꼈다. 소리가 사라졌다. 엔진 소리도,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갑자기 끊긴 듯 사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엑셀에서 발을 뗐다. 그런데도 차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미끄러지듯 어딘가를 그저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길이 없었다.
도로도 흙길도 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검은 공간, 하늘인지 땅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곳. 그 안에서 내 차만 고립된 채 떠 있었다. 여기, 어디야? 내 목소리는 아무 울림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 여기요. 옆에서 조용히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있었다. 조수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몸이 흐릿했다. 경계가 무너진 것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다.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여기, 어디야? 나는 다시 물었다. 그녀가 답했다. 못 간대.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못 간, 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못 가면 남아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었다. 그럼 난 왜 여기?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검게 물든 눈, 그 안에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봤잖아요. 또 그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이어졌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이 안 멈췄던 그날,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기서 멈췄거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죽은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났고 나는 그걸 지나쳤다. 그래서 지금은 이어진 거였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가 말했다. 끝내야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앞을 가리켰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이 적응하면서 형태가 드러났다. 차였다. 내 차. 아까 사고가 났던 그 택시. 그게 앞에 있었다.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앞유리는 깨져 있었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 안에 사람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저거. 천천히 가까워졌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리만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봤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 고개가 앞으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나야. 내가 거기 있었다. 이미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이건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난 살아. 손을 내려다 봤다. 떨리고 있었다. 숨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에도 내가 있었다. 죽은 상태로.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직 못 정한 거예요. 나는 멈췄다. 뭘?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살 건지, 잠시 멈췄다가 남을 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선택이었다. 피할 수 없는 진짜 선택. 어떻게?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기억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날 그녀의 눈이 더 깊어졌다. 왜 안 멈췄는지.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비 오는 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 나는 분명히 봤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귀찮아서. 그것뿐이었다. 위험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아서 그 한 번의 선택, 그게 여기까지 이어진 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떨렸다. 그럼 지금은 입을 열었다. 멈추면 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앞을 봤다. 부서진 차, 그 안에 있는 나, 그리고 이 모든 것.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멈췄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멈췄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빛이 들어온다는 건 따뜻한 감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늘 빛은 안전한 쪽에 있다고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스며든 빛은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눈이 부실 만큼 밝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멈춘 상태로. 그리고 내 앞에 있던 것들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서진 택시, 그 안에 있던 나, 그리고 그 공간 자체까지. 모래처럼 가루처럼 흩어지며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옆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봤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응,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제 끝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끝난 건 아니에요. 조용히 떨어진 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었다. 그럼 숨을 고르고 뭐가 남았는데? 그녀가 말했다. 당신. 나는 눈을 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또 달라져 있었다. 몸은 더 흐릿해졌고 형체는 거의 빛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검은 눈. 그 안에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사람 같은 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의미를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곧 사라진다. 그럼 난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 수 있는지,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남게 되는 건지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르게.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한 번은 그녀가 이어 말했다. 안 했잖아요. 그건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멈췄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날 나는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멈췄다. 그 차이 하나가 이 상황을 바꿨다. 그럼 돌아갈 수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있었다.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 확신 없는 대답.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 멈췄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손은 내 가슴 앞에서 멈춰 있었다. 닿지 않은 채. 이제 그녀가 말했다. 놓을게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을 조이고 있던 보이지 않던 무게가 사라졌다. 숨이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변화를 느꼈다.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빛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이름. 나는 문득 물었다. 이름 뭐야? 그녀가 멈칫했다. 아주 잠깐 형체가 다시 또렷해졌다. 그리고 지연. 짧은 대답 박지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미소를 지었다. 늦었지만 목소리가 거의 사라질 듯 희미해졌다.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 흔적도 없이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빛 속에서.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소리, 냄새, 공기, 그리고 통증.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몸이 무겁게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살아있어. 빨리 들것 가져와. 나는 눈을 뜨려 했다. 하지만 시야는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비 오는 밤 도로 위에 서 있던 한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멈췄다는 사실이었다. 그 생각과 함께 의식이 천천히 꺼져갔다.